우리 43페이지 빈출 지문 정리를 보겠습니다.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된다 했죠? 가산세 빼고는. 근데 뭘 빼주면 안 된다? 가산세는 제외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포함 그런 게 틀린 거죠. 이 포함이라는 얘기는 가산세도 빼준다는 얘기인데 안 빼준다겠죠? 여기 그거 조심하시고요. 3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간주취득이죠. 그 지목 변경일로부터 신고 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왜? 간주취득은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주취득 그죠? 중가산세 얘기. 넘어가시면 3번. 지방세법 규정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 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기한 후 신고니까 신고불 성실 가산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에 할 수 있다. 이 말이 막걸리요. 아니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얘는 법정 신고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하나요. 기한 후 신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법정 신고 기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 뭐 들어요? 안 했으니까 지나고 한 1개월이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질문이 나왔죠. 시험에 실제. 그죠? 시험 보러 가면 이게 엉킵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한에 했다는 얘기 하지 마. 뭐 이게 헷갈릴 수 있죠. 그죠? 5번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수익징수 면제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이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 취득세는 뭐 있다 했죠? 면세점. 등록세는 최저한세도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죠? 6번 유상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액은 4%이며 농지 제외를 했으니까 일반이니까 4%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 그죠? 맞고. 7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하면 과세 물건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 납부. 8번 증여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는 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지금 계약서 작성이 계약일이죠. 60일. 3개월이 아니라 60일. 3개월은 증여세액이에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는 며칠이에요? 상속 빼고는 다 며칠? 60일이라는 거예요. 60일. 9번 도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맞죠? 시군 또는 시군 금고. 이때 금고는 뭘 말한다? 지정은행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은행. 10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한 후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왜? 신고했대잖아. 신고하면 무신고 미등기가 아니잖아. 신고한 거니까. 그죠? 중과산세 적용 안 하죠. 당연히. 11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봐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죠? 그죠? 1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이 말 없으면 60일인데 등기 얘기 나오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했죠? 1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의 장부 등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다 했죠? 얼마? 10%. 14번은 가론에 들어갈 내용은 나열한데요. 이 서비스 문제입니다. 취득한 날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상속은 몇 개월? 6개월. 이런 게 우리 시험 볼 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시험 볼 때 나왔어. 이때. 근데 이걸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금방 수업을 듣고 풀면 웬만하면 풀 수 있죠. 그 말은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이 수준이 이게 기출문제니까 이 수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맞추고 못 맞추고는 내가 그만큼 그걸 많이 반복을 하느냐는 거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에요. 정말 봤더니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못 풀겠어.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세법은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뭐 높고 낮고도 없어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매년 보면 평이한 거죠. 그 수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내가 공부해주면 누구나 10개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건 좀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요. 더 느끼기에 체감할 때.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던 분들도 작년에는 10개 이상 맞아서 의외로 많습니다. 세법이. 작년 세법 좀 쉬웠죠. 그냥 기본적인 사항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 가면 어쨌든 10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주시면 되니까. 보시고. 46회 등록세 나오죠. 얘는 말씀드렸죠? 자격 되는 사람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수업만 들으면 돼요. 자격이 안 돼도 수업은 들어도 되니까 수업 시간에만 쭉 듣고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46페이지 등록면허세 가지고 2번의 특징 나오죠. 2번의 특징. 거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세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세. 그러니까 얘가 도세 및 구세라는 뜻이죠. 특징 보시면 되고. 나머지 됐고 4번은 기억하셔야 되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납부해야 된다. 즉 6,000원이면 6,000원을 그 세액을 한다. 걔는 기억하셔야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대상은 외울 거 없어요. 왜? 얘는 안 물어봐. 과세대상은. 여기서 물어볼 일 없어요. 자, 오른쪽 47페이지 맨 위에 무효 또는 취소로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과언합으로 환부할 수 없다. 맞죠? 이런 환급 해준다, 안 한다? 안 해준다 그랬죠. 환급 없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환급 없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과세대상이 지금 등록세는 외울 거 없는데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목, 나무하나 서 있는 거 있고 각종 회원권, 그래서 골권, 승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자, 재산세는 이 중에 있죠? 재산세는 이 중에 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건 아마 항상 기억할 게 주택은 항상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두 개 한꺼번에 과세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얘가 토지, 건축물 있고 주택이 따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만 봐도 얘는 얘네하고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얘도 만약에 이렇게 따로 과세할 것 같으면 여기다 주택이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요? 그냥 모든 부동산 건축물은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한다 이러면 되거든요. 따로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는 주택은 과세 방법이 쟤네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항상 한꺼번에 간다 그랬죠.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 을이 주인이 다르거나 갑, 을이 이걸 뭐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계산해서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낸다.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이게 시험에 면적으로 안분한다. 틀리게 나왔고요. 공동소유물 지분에 따라 내낸다.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얘는 얘네들처럼 토지, 건물 따라 과세 못하기 때문에 얘는 이 세금 자체를 반씩 2분의 1씩 나눠서 7월 9월에 낸다. 2분의 1씩 나눠내다 보니까 세금 고지도 2번 나고 일거리도 많아지니까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자. 그게 얼마다? 1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뭐가요? 주택이. 토지가 아니라. 다 주택 얘기예요. 여기 나중에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고급주택, 별장 다 얘랑 관계된 거예요. 그죠? 항상 재산세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럼 재산세 내시고 나면 또 뭐네요? 종합부동산세 내죠. 종부세는 이거 낸 중에 내니까 요 중에 대상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토지하고 주택. 토지 중에 별도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내고 주택 요 세 개만 종부세 냅니다. 근데 얘는 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뭐 해야 된다? 초과했을 때 기준 금액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얘는 얼마? 80억 초과. 얘는 5억 초과. 얘는 6억을 초과했을 때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세 대상은 토건, 부기. 그죠? 그리고 주식 등. 하고 여기에 파생상품으로 추가된 거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여기 묵은됐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는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잘라서 간다. 이렇게는 없다. 기억하시고. 여기서 임차권 나오면 뭐 한다? 등기된 그래야 되고. 영업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나오죠? 87페이지. 비과세 나오네요. 비과세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는 국가 등은 다 비과세고요. 시험에 한번 뭐가 나오냐면 그 지목이 묘지인 토지 3번 있죠? 그게 한번 나왔어요. 뭐 낼 게 없어. 묘지를 냈어. 그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뭐 비과세. 이렇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얘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됐고. 3절에 납세 의무자 나오죠. 자, 등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면 권자, 무조건 명의자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누가 앞으로 받느냐 그 명의자가 세금을 내는 거죠. 자, 전세 들어가면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누구 명의로 전세권이란 권리가 생기나요? 세입자, 집주인? 세입자 앞으로 생기죠, 세입자. 세금 누가 내야 돼? 세입자. 걔가 권자예요, 세입자. 집담보로 돈 빌리면 여러분 집에다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죠. 그러면 등록세. 저당권이란 명의는 누구 앞으로 생겨요? 은행, 집주인. 저당권은 은행 앞으로 생겨요. 은행 명의로 생겨요. 돈 빌리면 여러분 국민은행 무슨 지점, 채권금액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근데 여기는요.
권자는 별 물어볼 일 없고 납세 의무자는 만약에 나오면 대위 등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 대위 등기 뜻이 뭐예요?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이 얘기죠. 이해관계는 제3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했을 때 이때 세금을 누가 내느냐 그런 얘기죠. 을이 만약에 채권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다. 얘가 소유자예요. 건물 주인이죠. 소유자. 그죠? 근데 채무자야. 근데 얘가 미등기야. 건물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 미등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채권자고 돈 받을 게 있는데 얘는 돈을 안 줘. 그래서 여기다가 가압류 걸라고 봤더니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를 못 하죠. 그래서 얘가 성질 나가지고 얘가 법원에 가서 일렀어요. 일렀더니 법원이 뭐래요? 얘기 들으면 이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럼 네가 얘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그런 얘기죠. 그 얘가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 대신 등기 신청한다. 대위 등기 그래요. 이때 그럼 등록세 누가 내느냐? 얘가 내요. 왜냐면 여기 어차피 얘 앞으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등기는 얘가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하니까 이해와 관계된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한 거죠. 그럼 대위 등기는 무조건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문이 갑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소유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미등기면 소유권 보존 등기자라고 지칭이 될 수도 있죠.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 그죠?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7페이지 맨 밑에 리을번 밑에 있죠.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돼 있어요. 리을에. 그죠? 거기 보시면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일이 채권 확보를 해서 대위권을 행사하여 갑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을 한 경우 등록 면허세 납세는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밑에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대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그럼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를 하는데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 선행됐다는 얘기는 얘도 뭐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야?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직권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등록세와 가산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다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내죠. 그 누구요? 보존 등기자. 즉 누구? 소유자. 그러니까 대위 등기 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죠?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가 취득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걔는 연장 작년 나오고 해가지고 올해는 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데 재산세가 제일 중요한 게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걔는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간단하게 보면 얘는 재산세 누가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 그죠? 얘를 그 신고해줘야 돼요. 신고하면 얘가 내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렇게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상속이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이거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 얘가 내는 거죠. 그죠? 주된 상속자.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상 개인명으로 있는데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고. 또 뭐 있어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하면 무상으로 쓰면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 이거 세 개 조건 다 맞는 데 있죠? 국가, 연부, 무상.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거요? 사업시행자 거니까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내고.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 하는 거죠.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양수인, 매수가 6월 1일까지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별도 합산 갖고 있다가 세금 내는 거 아니라 했죠? 얘는 얼마가 넘어야 된다? 80억 넘어야 된다 했죠? 그럼 납세 의무자가 누구야?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은 5억을 초과하는 자.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자. 그러시면 됩니다. 국세는 뭐 납세 의무자 특별히 나올 거 없는데 대상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거주자, 비거주자란 말 있죠? 무엇을 거주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1년 360일 반땅에서 182.5일 반으로 되면서 183일이라 했죠. 그리고 얘는 거주자가 아닌 자. 차이는 얘는 국내외 소득,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를 친다. 뭐 이렇게만 그냥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가 나와요. 48페이지. 그 나머지 납세지는 볼 거 없고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걸쳐 있을 때, 그죠? 임야 걸쳐 있으면 등록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군데다 다 낸다 했죠. 어디? 등록 관청 소재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융자를 받아요. 10억을 융자를 받아. 그럼 담보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담보를 넣었어요. 자, 강원도에 옥수수밭을 넣었더니 장난 아니에요. 뭔 얘기야?
택도 없다는 얘기죠. 안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저쪽에 송만은 또 물건 하나 듣더니 얘가 뭐래요? 대출 담자가 거기를 이렇게 2도 정도 옆으로 끼웠어. 2도 정도 기울였어. 왜 그래요? 왜 2도 기울였어? 2% 부족하다는 거죠. 담보가 2% 부족하다. 2% 딱 2%.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저기 있는 돌산을 몰래 숨겨놓은 거 이것도 같이 넣었어요. 했더니 알았대. 그래서 이걸 3개를 넣고 10억을 빌렸어. 그리고 은행은 여기다가 다 뭐를 해요? 각각 저당권 설정내 하겠죠. 그럼 얘는 도세니까 세금 어떠네? 얘는 얘가 가져가고 얘는 얘가 다 각각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3개가 다 뭘 담보하는 거야? 이걸 공동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이 셋 중에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예를 들면 강원도 걸 제일 먼저 등기하게 되면 이거 3개 다 어디다 내라? 강원도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거기 밑에 있어요. 48페이지 그 당구 표시돼 있죠? 당구 표시 기억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소재하고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아까 뭐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돼서 부과한다. 그죠? 니은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자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돼서 부과한다. 그죠? 그만 한 얘기죠? 보시면 돼요. 뒤에 쓰면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뭐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표가 나오는데 얘는 과표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얘는 등기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등기 종류에 따라 과표가 다 틀려요. 그걸 쭉 열거 해놓은 건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게 있죠. 등기가 3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뭔 얘기야? 얘네들 등기할 때는 그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등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에 가등기하면 과표가 뭐라는 거예요? 그 가등기 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표인데 그럼 그 가액은 어떻게 해라? 네가 신고해라 그런 얘기죠. 신고. 자, 그래서 원칙이 신고가, 예외가 시가, 표현액 그리고 특례가 있는데 요거는 누구랑 똑같아요? 취득세랑 똑같죠. 만약에 여기서 뭘 물어보면 신고가액이 시가, 표현액보다 적대. 그럼 뭐예요? 시가, 표현액 그게 풀면 돼요. 그거. 얘는 신경 쓸 거 없어. 여기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 49페이지 특례 나와서 국수공판장 검증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실제 취득을 했는데 등기 당시 뭐가 됐다? 자산 재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이 됐다. 얘기죠. 자, 자산 재평가라는 건 등기 당시 가격을 다시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죠. 아니면 뭐가 됐다? 감가상각이 됐다는 거죠. 감가상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걸 사가지고 장부에다 기록을 갖고 있으면 얘가 세월이 흐르면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 처리를 해서 차감을 해줘요. 장부가액을. 그래서 그 건물 수명이 다 되면 장부가액도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 감가상각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둘 다 이런 이유로 가게 되면 가격이 뭐가 된다?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변경된다. 그런 얘기죠. 자산 재평가나 뭘로? 감가상각으로. 얘네만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자산 재평가, 우리도 감가상각 되잖아. 그죠? 여러분도 지금 감가상각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저도 현재 감가상각이 돼 있고 지금 앞으로 진행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면 느낌이나 옛날에 한참 때는 진짜 감가상각 많이 되기 전에는 한여름에 내복도 안 입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감가상각 돼가지고 힘들죠. 한여름에도. 그죠? 뭐 그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 재평가하면 또 가격이 달라지죠. 자산 재평가. 다시 평가해. 왜요? 젊었을 때는 자산 재평가는 뭐예요? 다시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다시 평가하면 과거보다 지금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옛날에는 가진 거 딱 하나 젊음밖에 없어서 젊음 하나. 그죠? 근데 지금은 젊음 좀 같지만 뭐가 있어? 돈이 있죠. 돈이 있잖아. 다시 평가하면 이게 가치가 지금 뭐가 돼? 나이 먹으면 이거보다는 뭐가 더 커? 경제적 능력이 더 크게 쳐주니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 능력이 크면 얼굴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의술의 힘을 빌려서 또 복구를 하면 되니까 그죠? 중요한 거죠. 자산재평가.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 그죠? 인생 흘러가는 대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감가상각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우리 와이프가 맨날 뭐라 하냐면 막 나이가 나도 맨날 그런 얘기해요. 꼭 그 노래 유행가 나올 때 내가 따라서 하면 꼭 저런 노래 들어가라 꼭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엊그제도 하는데 그 김추자에 파도여 슬퍼 말아라 이게 나왔어. 그랬더니 따라 했더니 저것도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알 수 있지 그랬더니 여기 나이 차는 이렇게 세대 차이 난다고 맨날 그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눈보라까 휘날리 바람차 흥남부두에 그럼 나는 몇 년생이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흥남부두 불러서 큰일 날 뻔해. 윤심덕의 사회참미라고 아세요? 모르죠? 알죠? 그거 알면 연식 오래된 거요? 그 1910몇 년대에 그때 나온 건데 그러면 예? 그걸 안다 자기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지. 마치 노래 알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웃긴 거죠. 그걸로 따지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요즘 노래 아는 게 있거든. 요즘 노래 그죠? 그럼 나는 요즘 사람이네?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요즘 노래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죠? 요새 제가 그 복면가왕고 그 판주라고 있어요. 판주 이선희가 하는 거 있거든요. 와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일반인이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지난주에 에일리 하는데 3명 나왔는데 와 가수요 가수 애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왜? 그 한 노래만 노래방 가서 10년 동안 그것만 불러. 매일 가서 걔만 불러. 그러면 노래는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만 부르면 이게 올라갑니다. 된다니까? 그럼 이제 히스콘 있잖아요. 히스콘 걸리잖아. 맨날 해봐. 된다니까 돼. 그 노래. 제가 옛날에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제가 원래 제 18번이 장난감 병정의 박강성에 근데 그걸 못 불렀는데 내 후배가 걔가 그 노래를 되게 잘해요 후배가. 근데 그러면 형 이거 불러보래. 야 나 못해 그랬더니 된대. 그 걔가 할 때마다 그걸 불러서 따라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고음이 되고. 그러다가 요즘엔 안 돼요 잘. 왜? 걸려. 안 해서. 노래방을 갈 시간이 없잖아. 가면 된다니까. 가서 열심히 해봐. 그럼 막 된다니까. 막 고음도 되고 다 돼. 근데 고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다 하는 방법이 있어. 자, 고음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 부르다가. 갑자기 고음 걸려. 그럼 어떻게 해? 에브리바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창피하게. 에브리바디, 마이크 이런 거 창피하게 하지 말고.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하나가 더. 자, 떠나자. 걸리잖아. 그러면. 자, 떠나자. 하동에 바다로. 삼등 왕열차. 이런 거. 높은 네 번 하는 거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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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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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렇잖아요. 이게 노래를 굳이 에브리바디가 필요 없는 거예요. 랩을 하면 랩을 그때 자연스럽게 연습해야 돼. 책이 읽듯이 하면 안 되고 퍼포먼스 하는 거지. 좀 더 그러면 강렬하게 하면 으끄러 안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뭐 그게 내가 노래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얘가 여기서 퍼포먼스 너무 잘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지. 제가 노래 못 올리니까 저거 하는 것만 이런 얘기 안 하거든. 랩을 잘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 할 파트 나오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 거지. 그죠? 자 떠나자 코레바다 한 다음에 3등 만행열차 이렇게 하면 노래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연습하면 돼. 다 됩니다. 이게 대한 웬만하면 안 가르쳐주는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통해서 연습하기 이게 깨달은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랩을 막 하죠. 그럼 막 되게 막 너 그런 것도 할 짜냐 막 이래요. 속도 모르고 그죠? 왜 내 또래는 그거 못 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뭐 못해요. 우리 친구들은 막 다 해달라고. 노래가 안 된다니까. 박자도 놓치고. 네? 자 그래서 변경되면 어떻게 한다? 얘는 이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가액을 과표한다. 그럼 땡. 틀리다. 그러니까 거기 49페이지 주의 있죠? 특례 밑에. 찾으셨나요? 사실상 취득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은 거기 보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등이 있죠. 걔네들 가만히 보면 걔들은 다 뭐랑 관계 있다? 채권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채권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지.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때는 부동산으로 대신 받기로 했다. 그럼 금액은 없어. 그럼 대신 받기로 한 그 부동산 목적물의 가격이 과표고 그 다음에 신청서당 채권 최고액을 과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은행은 채권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뭘로 가요? 채권 최고액을 하죠. 돈 빌려주면 1억 빌리면 얼마에? 120%나 130%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보통 1.3% 했는데 1.3배인데 지금은 120% 정도 많이 하죠. 1억 빌리면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합니다. 왜? 나중에 채권에서 많이 하려고 그런 거죠. 자, 그런 거다. 3번 건수는 한 건당 6,000원. 얘 때문에 얘가 종량세 그러는 거예요.
건수가 과표죠. 건수. 그죠? 그래서 말수등기가 대표적입니다. 말수등기. 그죠? 그리고 기타 나오죠. 기타. 전세권은 뭐고? 전세 금액이겠죠. 시접권은 요역지 가액그러죠. 요역지가 내 땅 가격이죠.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그리고 임차권에 거기 임차 보증금이라고 돼 있죠. 그걸 이렇게 고쳐주세요. 월 임대차 금액. 이게 원래 월 임대차 있다가 작년에 개정된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다시 통과가 안 돼서 원위 취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수정했다가 다시 수정했는데 얘는 수정이 안 됐네요. 임차 보증 금액 대신 뭐라고 해라? 월 임대차 금액. 임차권 설정 등이 얘가 과표입니다. 그럼 보증금 500에 50. 보증금 500에 50. 그러면 얼마가 과표라는 얘기야? 50. 네? 500에 50 그러면 50. 월세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있어 보이게 월 임대차. 월세. 그죠? 월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네? X잖아요, X. 왜?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대잖아, 말소. 설정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럼 뭐? 건수가 과표죠, 건수. 그러니까 임차권 대충 읽고 원래 임차권 하면 돼. 꼬랑지에 뭐가 붙었어? 말수가 붙은 무슨 등기야? 말수 등기라고 했잖아. 제가 얘기했잖아. 용 꿈꾸던 용이 올라가다가 꼬랑지를 개가 물은 무슨 꿈이라 했어? 개꿈이라니까, 개꿈. 그죠? 꼬랑지를 잘 봐야 돼요. 마지막에 붙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기장에 가면 돼요. 뭔가 50페이지 이제 5절에 세율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과표 그러면 등록세는 과표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중요하죠. 얘는 원칙이 뭐라겠어? 신고가의 예외가 시가 표준에 그리고 뭐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얘는 이것이 얘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에. 그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는데 얘는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해서 국수공판상 검증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연부 취득을 하게 되면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거 있는데 되는 거의 대표주자가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인데 연체료 할부이자는 뭘 기억해라? 법인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주자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주취득은 증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고 지목변경 얘기 나오면 증가한 금액인데 법인 장부 판결문 입증 그럼 무조건 뭐? 소요된 비용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죠. 그죠? 되고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여기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얘는 누구만? 토건주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전체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고 그 빼준 금액이 과표가 아니라 얘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액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종부세는 과표 그러면 다른 건 못해도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액이 나와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돼요. 80% 곱하기 돼 있죠. 양도세는 과표 순서 기억해야 되죠?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거기서 장기부요 특별중되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마지막 기본공제 해주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0페이지 가면 세율이 나옵니다. 이건 따로 외울 건 없고요. 세율은 그죠? 그 부동산 등기세 박스 있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걔가 보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돼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말소 등기가 나와요. 그럼 얘는요. 맨 위에 보존 이전 등기 하나, 맨 밑에 말소 등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그러니까 말소 등기하고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빼고는 전부 다 0.2%예요. 세우는 외울 거 없고요.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이죠. 한 건당 6,000원. 왜 5,000원도 4,000원인데 왜 6,000원 이렇게 써요? 왜 5,000원 안 돼? 이거 5,000원 그러면 얼마 내야 돼? 6,000원 내야 돼. 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러니까 얘가 원래 3,000원이었거든요. 그냥 6,000원으로 저게 바뀌니까 얘도 법을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최소 금액이 6,000원이 된 거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보존등기 0.8%, 상속 0.8%, 증여 1.0%, 유상승계는 2%. 그럼 이 말은 네가 매매로 유상으로 취득하면 등록세 2% 내라는 얘기잖아. 등기할 때. 근데 지금 뭐 냅니까? 등기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얘가 이거 내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개정이. 이때부터 취등세 합해서 냈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냈어?
취득세를 따로 냈거든요. 그럼 이때 사셔서 취득세 내시고 아직 미등기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이걸 내면 안 되잖아. 왜? 이거 두 개 합하는 거. 나는 이미 이거 냈고 뭐만 안 했어. 미등기 상태잖아. 이분들은 뭘 내라? 등록세를 내라는 거지. 이때 상속 받으셔가지고 취득세 내시고 아직도 등기 안 하면 많거든요. 그분들은 뭘 내라? 취득세 내지 말고 등록세 0.8%를 내라.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읽어놓고요. 밑에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은, 야, 지방세는 무조건 세율 나오면 가감 적용된다고 했죠.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근데 얘는 누구만 된다? 부동산 등기만 됩니다. 부동산 등기만 된다는 얘기는 그 외에 있는 개만 된다는 거죠. 자동차 같으면 안 돼요. 자동차는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가감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최저한세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얘는 기억하시라 했죠? 보시면 되고. 중과세는 그냥 법인 등기 100분의 300 끝.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최근에 시험에 이게 언급이 됐는데 중과세 법인 등기는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한다 그래 놨어. 200 아니고 얼마? 300. 그것만 딱 내용을 알 거 없어요. 거의 안 물어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가면 뭐가 나와요? 등록물세 부가징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율은 다시 보면 또, 자, 취득세는 뭐가 됐어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 매매 3%, 그 다음에 농지 매매, 농지 상속 2.3%, 그죠? 주택 상속 받으면 2.8%, 그죠? 농지 증여 받으면 여러분 농지 증여 받았어. 농지를 증여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3.5% 증여.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받으면 무조건 2.8%. 신축 등을 하게 되면 2.8%. 그죠?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 2.3%입니다.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그죠? 보시면 되고. 그죠?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석한다. 과밀 두 개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석한다. 대도시 두 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하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세고 재산세는 아까 건축물 일반 건축물 0.25.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 건축물은 거기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2배에서 0.5%. 과밀공장 신증서는 5배 5년간. 업종 불문. 그리고 오굴계 그래서 사치성 예산 건축물 4% 됩니다. 주택은 누진으로 가는데 고급주택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별장도 주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누진 세율이니까 세율 물어볼 일 없고요. 그죠? 양도세는 아까 비사업용 투지기 하시라 했죠? 16에서 48%.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부가징수 마지막 51페이지. 얘도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입니다. 그죠? 신고납부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등기할 때 내는 거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하시면 돼요. 안 내시면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누구랑 똑같다? 취득세.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정 40, 납부 1일 만분의 3, 한도 70도 똑같고요.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나보다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원칙 신고납부라고 돼 있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2번 예외에 보면 등기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후 추징 대상이 되면 전부 다 30일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 납부라고 해요. 그죠? 가산세들은 다보다 신고 납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걔는 그냥 찍을 수가 없어요. 단 3번은 꼭 기억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뭐하면 납부한 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으로 봐. 그 다음 뭐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신고는 안 했지만 납부하면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으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얘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신고하고 납부으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앞에 것도 들어봤고 뒤에 것도 들어봤고 둘 다 들어봤으니까 맞았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 100분의 50 경감은 기한 후 신고 얘기고 얘는 가산세 부과를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근데 등록세만 있고 취득세는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록세는 최소 3개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3개. 하나가 예. 또 하나가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세금을 다. 또 하나가 등기 등록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얘는 아무리 몰라도 기억하고 하십니다. 가산세 똑같은 게 나와 있고요. 부가세는 뭐부터요? 지방교육세 20% 내시고 감면받으면 뭐 낸다? 농특세 감면받으면 감면세계 농특세 20%. 하여튼 감면은 전부 다 농특세 20% 내십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가면 그 빈출지문 정리가 있죠. 이게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건지 등록세는 뭐 문제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럼 뭐 달러 한 문제씩밖에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에 안 나왔었어요. 또 아예 시험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52페이지. 1번 등록면에서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뭐 하는 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다. 맞죠?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것만 지금 답을 다루는 거죠. 2번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로 만든. 1번, 2번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지문 약간 틀리죠. 그죠? 똑같은 말이잖아. 등기 등록. 이게 둘 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죠? 3번 갑수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인 을이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갑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물세 납세는 누구한테 있다? 이거 뭐라 대의등기 누구? 갑. 소유자. 그게 갑이잖아. 그죠? 갑이라고 돼 있죠? 이거 누구야? 갑. 이해가시죠? 갑. 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4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즉 소유자들 소유자. 표현만 소유자 소유권 보존 등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 누구다? 권자. 자, 설정 등기는 전부 다 권자고요. 그 거꾸로 말소를 하게 되면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6번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 면허세 납세비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부동산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겠죠. 걔가 담보를 넣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권자 그러시면 되고 말소 등기 그러면 거꾸로 설정자 그러시면 된다. 7번 취득세 과표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등록 면허세 과표는 원칙이 뭐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죠. 항상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8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 면허세 과표 신고가 없으면 신고 안 하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 9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우리 채권 금액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죠. 근데 걔가 채권 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한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자, 뭐라 했어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변경되면 뭘로 간다? 변경된 가액으로 변경된 가액. 11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뭐로 간다? 시가 표준액. 이건 뭐 취득세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12번 공매로 취득하면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국수 공공공 그죠? 그럼 뭐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거죠. 국수 공반장 검증.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13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 설정 중에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표를 부동산 가액에 의한 것은 가등기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4개는 채권 금액으로 가죠. 근데 가등기는 왜 하는 거라 했어요? 수리보전이라 했죠. 수리보전. 그러니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채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채권 금액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3번, 14번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했죠. 얼마 배서? 100분의 50. 자, 얘는 나오면 뭐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록세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해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만 된다고 하나 기억하시고요. 15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는 부동산 가액이 얼마다? 1000분의 15.
이거 틀렸네요. 그죠? 이게 1000분의, 이거 답을 X에 X했는데 맞긴 했네. 1000분의 8, 그리고 8. 오타 났어요. 그죠? 15X죠? 오타 난 건 아니고, 이게 답이 이제 맞는 게 아니라 틀린 지문이죠? 얼마라고 돼? 1000분의 8. 15가 아니라 8. 증여가 1000분의 15. 상속은 1000분의 그냥 8. 그죠? 15분은 뭐라고 해요? 1000분의 8. 그죠? 자, 16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법인 등기. 등록세 중과세가 하나거든요. 그럼 몇 배 한다 했어요? 표준세례 100분의 300. 얘가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게. 200 아니고 300. 3배 중과세, 3배 중과세. 얘는 그냥 이것만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3배 중과세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17번.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다. 밖에서 본점 전입, 설립, 설치, 전입 다 뭐가 돼?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것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외울 거 없고. 18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질은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죠? 원칙 그렇죠. 근데 납세지가 불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질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19번.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했잖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라 했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세 개라도 꼭 기억하시라 했죠.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20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지금 한 얘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야죠. 근데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틀렸잖아요. 시험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사실 이때 당시에는 3,000원이었었거든요. 이 시험 나올 당시에는. 이 기침이 나왔어요.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틀린 거 몰라라. 얘가 정답이었어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야죠. 20여. 무덤과 이에 접속된 보석시설물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부과하지않는다. 비과세인데 아까 얘기했죠. 묘지 한번 나왔다고. 이 묘지네, 묘지. 그렇죠? 그리고 23번. 지방채 체납으로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서 압류 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뭐가 된다? 비과세. 지방채세다가 압류했다가 해제하면 뭐 해줘? 비과세 해주겠죠. 그죠? 등록세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부가징수에 관한 거 세목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납부방이 뭐라 했죠? 신고 납부라 했죠?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시면 되고, 이거 안 하시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 나오고, 가산세는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속은 예외적으로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고, 상속 빼곤 다 60일이고요. 그래도 일반 과세, 중과세, 비과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면 30일 안에 뭐라? 신고 납부. 가산세 빼고는 다 신고 납부. 만약에 네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나오면 언제까지?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중과산세 규정도 기억하세요. 미등기점에는 80%입니다. 이때 예외 규정 2개 기억하라 했죠.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대상이 아니지만 각종 형권은 예외적으로 중과산세 적용하고, 그리고 간조취득도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뭐예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입니다. 보통 징수라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고,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보내면 안 된다 했죠? 우리 가는 건 10일, 걔네 가는 건 5일이니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한다. 보내면 되죠? 그러면 세금 내면 됩니다. 자, 토지는 몇 월 달에 내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은 어떻게 낸다 했어요? 주택. 반씩 2분의 1씩 나눠냅니다. 요때 반절 내고, 요때 반절 내는데, 이때 요거는 뭐라 했어요?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얼마? 10만 원이면 매달 달에 더 빨리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가징수.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요 기간 내에 안 내면 얘는 뭐가 나와요? 가산금이 나옵니다. 세가 아니라 가산금. 보통징수. 일반 가산금 3% 나오고 중가산금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최대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다? 재산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징수 방법이 정부 부가과세 그럽니다. 정부 부가과세. 말은 그렇다는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납기가 나오죠. 납기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이때까지 안 내면 뭐가 나온다? 가산금이 나옵니다. 가산금. 왜? 고지서 나왔으니 얘도 가산금.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가능하다.
이것도 언제까지 한다? 똑같이 15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거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 안 된다는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를 말합니다. 이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기억하시고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순간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게 종부세 기본 개념입니다. 마지막 양도세는 얘도 신고납부죠. 근데 얘는 신고납부인데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 그 다음에 주식 등, 부동산 등, 주식 등,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건보기는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된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내셔야 되고요.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하셔야 되고 확정신고는 언제 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얘도 안 하시면 전부 다 가산세 내시는 거니까 가산세는 똑같죠. 뭐하고? 취득세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가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없다. 뭐만 있다? 지방세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다음 주에, 그죠? 그래서 재산세 있죠? 얘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